여러분, 역사 기록을 볼 때 여러 버전에 조금씩 차이가 있으면 이거 뭔가 이상한데 싶으시죠? 그런데 오늘 저희가 살펴볼 건요. 바로 그 차이점들이 사실은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기록이 진짜라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아주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우리는 보통 여러 증언이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야, 아, 이게 진짜구나 하고 믿잖아요? 그런데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그 사소한 차이점들이 서로 다른 퍼즐 조각처럼 딱딱 들어맞으면서 혼자서는 볼 수 없었던 더 큰 그림을 보여준다면 어떨까요? 이건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엄청난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 기록을 분석하는 아주 재미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알면 서로 전혀 다른 기록들이 어떻게 의도치 않게 서로를 보완하면서 이거 진짜 이야기야 라고 말해주는지 그 열쇠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 개념이 바로 의도되지 않은 일치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요. 서로 독립적으로 쓰인 기록들이 있는데 이제 마치 작가들이 미리 짜고 쓴 게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연히 서로의 빈틈을 착착 메꿔주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끄면했다면 절대 나올 수 없는 아주 섬세한 진실의 지문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이 개념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뜯어보겠습니다. 바로 네 복음서에 모두 등장하는 유일한 기적, 오병이어, 즉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인데요. 이 사건이야말로 의도되지 않은 일치를 테스트해보기에 정말 완벽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왜 이게 완벽한 테스트 케이스냐고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명의 저자가 모두 똑같은 핵심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담고 있는 세부 묘사는 제각각이거든요. 꼭 여러 각도에서 찍은 사진들 같아요. 각각의 기록이 자신만의 독특한 관점과 정보를 담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이 흩어진 정보들이 어떻게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는지 한번 보시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퍼즐 조각들이 어떻게 흩어져 있는지 한눈에 보이죠? 예를 들어 푸른 풀이라는 묘사는 마가복음에만 나오고요.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6월절이었다는 건 요한복음에만, 그리고 장소가 벳세다였다는 건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그러니까 어느 책 하나만 읽어서는 절대 전체 그림을 볼 수가 없는 구조예요. 과연 이 흩어진 조각들이 그냥 우연일까요?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탐정이 된 것처럼 단서들을 하나씩 맞춰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이게 무슨 상관이야 싶은 아주 사소한 디테일 3가지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것들이 어떻게 서로를 기가 막히게 설명해 주는지 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첫 번째 단서입니다. 정말 사소해 보이죠? 바로 풀의 색깔이에요. 마가복음을 보면 사람들이 푸른 풀 위에 앉았다고 되어 있어요. 아니, 그냥 풀도 아니고 왜 굳이 푸르다는 말을 썼을까요?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이 작은 디테일이 사실은 이 사건의 시간대를 알려주는 아주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당시 갈릴리 지역의 기후를 알 수 있는데요. 풀이 푸른 시기는 1년 중에 정말 짧아요. 11월부터 3월까지 비가 많이 오는 우기가 딱 끝나고 난 직후 바로 그때뿐입니다. 건기가 시작되면 풀은 순식간에 누렇게 타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푸른 풀이라는 이 한마디가 이 사건은 바로 이 시점에 일어난 거야 라고 말해주는 강력한 계절적 단서인 셈이죠. 바로 여기서 첫 번째 의도되지 않은 일치가 터집니다. 보세요. 마가는 푸른 풀이라고만 했잖아요. 그런데 풀 색깔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한 요한복음에서 이 사건이 6월절이 가까운 때에 일어났다고 시간을 딱 집어서 말해줍니다. 이 6월절이 바로 우기가 끝나가는 3월 말에서 4월 초거든요. 어때요? 마가의 눈에 보인 푸른 풀이라는 풍경과 요한이 기억하는 6월절이라는 시간이 소름 돋게 딱 들어맞는 거죠. 자, 이 6월절이라는 시간적 배경은 또 다른 질문에 답이 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그 장소가 굉장히 붐볐다고 나와요. 오고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밥 먹을 시간도 없었다고요. 아니,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거기는 외딴 곳인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을까요? 네, 또다시 요한이 그 답을 알려줍니다. 바로 6월절 때문이었던 거죠.
유월절은 모든 유대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1년 중 가장 큰 순례의 명절이거든요. 온 나라가 순례객들로 들썩일 때였던 거예요. 정말 재밌지 않나요? 마가는 북적이는 인파의 모습을 그렸고 요한은 그 이유를 설명해 준 셈이죠. 서로 짜맞춘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자, 이제 세 번째 단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던진 질문 속에 숨어 있어요.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빵을 어디서 사면 좋을지 제자 빌립에게 콕 집어 물어보시거든요. 아니, 왜 하필 빌립이었을까요? 수제자인 베드로도 아니고 돈주머니를 관리하던 유다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사실 생각해보면 더 적절한 선택지들이 있었어요. 그쵸? 리더격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있었고 또 세리 출신이라 지역 경제에 밝았을 마태도 있고요. 뭐니 해도 돈 관리를 하던 유다에게 묻는 게 가장 현실적이었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은 빌립을 지목했어요. 여기엔 분명 우리가 모르는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해답의 실마리는 역시나 서로 다른 복음서에 흩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었다고 말해주고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바로 벳세다라는 마을 근처였다고 알려줍니다. 자, 빌립이라는 인물과 벳세다라는 장소. 아직은 이 두 정보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감이 안 오시죠? 마지막 퍼즐 조각은 정말 예상치 못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과는 전혀 상관없는 요한복음 훨씬 앞부분. 그러니까 제자들을 처음 부르는 장면이에요. 거기서 빌립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네, 바로 이거였습니다. 빌립이 바로 그 동네 벳세다 출신이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현지인이었죠. 예수님은 그냥 그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현지인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정말 간단하고 상식적인 이유잖아요. 하지만 이 간단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누가복음의 장소 정보와 요한복음의 인물 정보, 이 두 조각을 합쳐야만 했습니다. 어느 한쪽만 봐서는 절대 알 수 없었죠. 자, 이렇게 해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이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이 완성된 그림이 뭘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죠. 이 모든 기막힌 일치들이 과연 정말 우연이라고만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요한복음의 유월절이라는 시간 정보가 마가복음의 푸른 풀과 수많은 인파의 이유를 설명해 줬고요. 또 누가복음의 벳세다라는 장소 정보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왜 빌립에게 물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줬습니다. 심지어 유월절이라는 시기는 당시의 소년이 보리떡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까지 설명해줘요. 마침 보리 수확이 끝난 직후였거든요. 이건 마치 서로 다른 증인들의 증언이 서로 맞물리면서 사건의 진실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의도되지 않은 일치는 기록의 신뢰성에 대해 아주 중요한 걸 말해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그냥 지나치기 쉬운 사소하고 주변적인 디테일까지 여러 기록에 걸쳐서 이렇게나 정확하게 보존이 되어 있다면 이 저자들이 목숨 걸고 전하려고 했던 사건의 핵심 내용은 얼마나 더 정확했겠냐는 거죠. 이런 사소한 부분까지 진짜인데 중심 이야기만 꾸며냈다고 보기는 글쎄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리고 더 흥미로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이런 종류의 미묘하고 서로를 보완해주는 디테일들은 우리가 아는 정경복음서, 즉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는 아주 풍부하게 발견되거든요. 그런데 수백 년 뒤에 쓰인 다른 복음서들, 소위 외경이나 영지주의 문헌들에서는 이런 특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어쩌면 실제 목격자의 기억에 기반한 진짜 기록과 후대의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창작된 이야기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맨 처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야기들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이제 그 관점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만약 이렇게 작고 중요해 보이지도 않던 세부 사항들이 서로 다른 독립적인 기록들 속에서 이토록 놀랍도록 정확하게 서로를 증명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이 내면의 저자들이 모두 똑같이 증언하고 있는 그 중심 사건, 그 핵심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두겠습니다.